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강민입니다. 오늘은 부모교육 10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가족끼리 하기 좋은 보드게임 2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게임 중에 관심 있거나 좀 사보고 싶다 하는 게임 있었나요? 오늘도 좀 가족끼리 하기 좋은 게임을 준비했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우선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결국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정서지능과 사회성 발달이다 라고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정서지능과 사회성 발달은 부모가 놀아주는 만큼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서지능과 사회성 발달은 청소년 시기까지 계속 발달하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제가 12회차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 항상 유념하시고요. 남은 11, 12차시는 계속해서 이제 가족끼리 혹은 엄마나 자녀 혹은 아빠와 자녀 이렇게 둘이서 할 수 있는 보드게임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게임 역시 가족이 함께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게임의 특징은 약간 팀워크, 약간 협력형 게임, 2대2로 팀을 짜서 하는 게임, 그리고 이제 경매 방식의 게임, 그 다음에 우리 또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피아류 게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게임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유대감을 증진시킨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제가 넣진 않았지만 워라벨이라던가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여가나 취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 보니까 또 좋은 취미의 하나로서 보드게임이 또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조금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의 게임은 약간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역지사지, 타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게임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류의 게임을 좀 소개했다면, 오늘 준비한 게임은 그것보다는 이제 청소년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한, 불호 없이, 그러면서도 많이 어렵지는 않은, 아마 지난주보다 게임 규칙 면에서는 살짝 난이도가 있지만,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팟캐스트 부모 교육을 통해서 소개하는 게임들은 난이도가 좀 낮아요.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쉬운 게임들인데 지난주보단 살짝 규칙이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지난주 게임보다 이번주 게임 훨씬 더 흥미를 가질 만한, 다만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시퀀스라는 게임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시퀀스라는 게임은 처음 배웠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략 게임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단순한 게임 규칙이지만 뭔가 좀 호흡을 맞추기에도 좋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보시는 게 판이 보이죠? 이 게임판은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카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똑같은 카드가 두 장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트 3이 정가운데 있는데 저기 구석 왼쪽 아래 구석에 하트 3 있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카드가 두 장씩 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색, 파란색, 녹색 칩. 그래서 빨간색 칩과 파란색 칩 이렇게 두 개의 팀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세 개 팀이 경쟁할 수도 있다. 자, 게임의 규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칩을 놓으면서 이제 그 오목처럼 5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5개를 두 줄 만들면 돼요. 자, 오른편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한 줄을 만들었고, 이제 파란색의 경우에는 가로, 대각선과 세로로 해서 두 줄을 만들었죠. 파란 팀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칩 5개를 써서 칩을 놔서 이제 5줄을 만드는 걸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퀀스를 두 줄 만들면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오목은 내가 놓고 싶은데 놓는 거잖아요. 이 게임은 이제 카드를 처음에 주어져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손에 들고 하는 카드 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를 내려놓고 해당 카드의 위치에
칩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카드를 하나 보충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밌는 규칙은 자, J 카드가 있어요. 자, 여기 잘 작아서 잘 안 보시겠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트럼프 카드 중에서 J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J는 특수 카드거든요. J는 총 8장이 있고요. 위에처럼 앞을 보는 재개라고 하는데 눈이 2개 보이죠. 그죠? 그리고 아래처럼 옆을 보는 재개라고 해서 눈이 하나가 보이는 그죠? 요것들이 이제 특수 카드라서 게임의 재미를 굉장히 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을 보는 잭 같은 경우에는 게임판 중에 비어있는 칸 중 원하는 곳에 아무데나 넣을 수 있고 또 옆을 보는 잭은 상대 칩을 제거할 수 있어요. 시퀀스 이제 5개로 완성한 거 제거할 수 없고요. 요런 그 특수 카드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팀플이니까 엄마 아빠 형제가 모여서 같이 게임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게임은 보난자라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카드 게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심플한 파티 게임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고 또 이 게임 역시 불호 없이 사람들이 굉장히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게임을 설명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드를 조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저기 파란색 20이라고 쓴 카드 보이시나요? 파란색 20? 푸르데콩이라고 써있고 그죠? 20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 금화가 있는데 자, 이제 카드를 보는 법을 처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콩은 푸르데콩이고 전체 카드 덱에서 20장 있고 이 카드를 4장 모으면 금화 하나를 준다. 6장을 모으면 금화 2개를 준다. 역시나 10장을 모으면 금화 4개를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제 이 카드를 잘 섞어서 사람에게 5장씩 나눠가지고요. 이제 그 더미는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이 5장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손 안에 있는 카드 중,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바꾸지 않고 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좀 에러풀이 나오는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자기 차례가 되면 해야 할 행동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손에 있는 콩 심기. 콩 심기는요, 첫 번째 장의 카드는 무조건 심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드는 심을 수도 있고 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콩을 심는 건 콩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심을 수 있는 콩의 종류는 딱 2종류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열심히 뭘 달리고 있는데, 심고 있는데, 이제 뭔가 내 차례가 오면 무조건 첫 번째 콩을 심어야 되니까 이런 어려움, 딜레마들이 생기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카드 더미에서 2장을 펼쳐서 이 카드에 대해서 교환이나 심기를 하셔야 돼요. 교환은 뭐냐면, 지금 펼쳤는데 이 카드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달리고 있는, 내가 심고 있는 콩하고 실제 2장 펼쳤을 때 이 콩하고 겹칠 확률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 협상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는 칠리콩이랑 완두콩이 나왔는데 나는 다른 콩을 달리고 있어. 근데 다른 친구가 이제 다른 가족이 상대방이 칠리콩을 달리고 있어. 내가 이거 칠리콩 줄게. 넌 나 뭐 줄 수 있어? 그럼 상대방 손에서 이때 거래를 해서 성사가 되면 서로 교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상하면서 전략을,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 게임인데, 게임 구조가 기본적으로 4명 정도 한다고 쳤을 때 계속 협상에 끼는 사람이 유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가 뭐랄까 약간 설득력이라던가 사회성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건 약간 역지사지 구조의 게임인데 이거는 좀 다르게 협상하거나 상대랑 같이 잘 거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임.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턴은 카드를 3장 가져오기. 이런 게임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임 룰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유튜브 창에 보드게임 보난자라고 치시면 이제 유튜브에 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소개한 게임이 지난주보다는 규칙이 조금 더 디테일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경매 게임입니다. 경매 게임 제가 포세일이랑
하이소사이티 두 가지 게임 준비했는데요. 우선은 포세이라는 게임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에는 이제 1부터 30까지 있는 집 카드를 경매를 통해서 사고 2라운드에는 이 집 카드를 다시 팔면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번 사람이 이기는 이런 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재밌는 점은 이제 경매를 할 때는 이제 그 4명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카드를 잘 섞어서 4장을 펼치고 이 4장 중에서 한 장씩을 갖게 되는 룰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높은 숫자의 카드를 갖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높은 숫자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차례가 됐을 때 포기하거나 돈을 베팅하면 돼요. 돈을 베팅한다는 건 기존에 베팅된 금액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기 차례에 포기를 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낮은 숫자의 부동산 카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포기하는 순간 자신의 돈의 절반을 돌려받아요. 다만 1등은 자기가 베팅한 돈의 전부 다 내야 된다는 규칙이고요. 2라운드에는 이제 약간 누친 싸움처럼 이제 또 똑같이 이제 화폐 카드를 4장씩 펼쳐서 부동산 카드 아까 샀던 거 있죠? 한 장씩 펼쳐서 이제 서로 비교해서 높은 숫자가 이기는 이런 류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칙은 좀 심플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마 역시나 이것도 룰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아마 많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심플한 간단한 보드게임 경매 게임 중에 하나가 또 하이소사이티. 또 이제 가족이 4명이 모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하이소사이티 상류 사회 뭔가 이제 갑부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카드가 이제 11장씩 주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2,500만 달러부터 100만 달러까지 이렇게 11장의 카드씩을 이제 색깔이 5가지 색깔이잖아요.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제 색깔이 5가지 색깔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한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명까지 할 수 있고요. 경매 카드가 있고 그린 카드를 수집해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당연히 이 그린 카드를 수집할 때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거고요. 좀 재밌는 규칙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 게임만 독특한. 첫 번째 규칙은 이제 이 게임은 역경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엔 그 점수를 높이는 명성을 높이는 이런 카드들도 있지만 마이너스 5라던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린 카드 한 장 벼려야 된다거나 이런 갖기 싫은 이제 카드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역경매가 들어가는데 역경매 규칙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등은 당연히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긴 한데 그 순위를 겨루기 전에 게임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돈을 모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가장 적은 사람이 꼴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등수는 이제 순서대로 1, 2, 3, 4 등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컨셉이냐면 상류 사회에서는 돈이 적은 사람을 좀 약간 무시하는 컨셉, 약간 이런 구조가 있어서 이제 돈을 게임이 끝난 시점에 돈을 오픈해서 돈이 제일 적은 사람이 꼴등.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3명은 돈 상관없이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 이런 식의 게임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적으로 내 돈이 제일 적지 않게끔 유지하면서 역경매도 잘 버텨내면서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재미있는 구조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많이 어렵지 않고 시간도 금방 끝나지만 재미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이제 노터치 크라켄. 사실 이제 마피아 게임을 또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마피아류 게임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마피아류 게임 중에서 그래도 가족이 딱 4명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도 사실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약간 그런 게임류 중에서 좀 괜찮은 게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노터치 크라켄. 크라켄을 건드리지 마라 라는 뜻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크라켄을 해서 이렇게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처럼 생긴 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게임의 구조를 보면 해적단과 스켈레톤. 이제 그래서 해적단은 이제 사람이고 스켈레톤은 이제 해골이라고 해서 약간 사람 같지 않은 약간 마피아 같은
일반 시민과 마피아 이런 느낌의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적단은 그 금화가 있는데 금화를 전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켈레톤 이제 해골단은 이제 금화를 못 찾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크라켄을 찾게끔 하면 이기는 류의 게임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자세한 룰은 또 이렇게 유튜브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마피아 게임 관심 있다. 가족끼리 소수지만 마피아 게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노터치 크라켄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파이폴 이 역시도 마피아 게임인데 인원이 조금 더 많은 마피아 게임은 기본적으로 인원이 좀 더 많으면 좋긴 하지만 스파이폴도 가족 넷 혹은 다섯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스파이폴은 이제 장소 카드와 스파이 카드 이렇게 두 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소는 총 20장의 장소이고 이제 4명이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은 장소 카드와 직업을 보게 되고 자신의 직업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스파이 카드는 스파이 카드라는 카드를 봐요. 참고로 이제 장소 카드는 나머지 3명은 당연히 똑같은 장소예요. 이 20개 장소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파이는 당연히 스파이 카드를 봤으니까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사람팀 입장에서는 장소를 모르는 스파이를 찾는 거고 스파이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는 척하면서 이제 다른 일반 사람들 장소를 아는 사람들을 스파이로 모험하거나 혹은 이제 이 장소를 맞추거나 이러면 스파이가 이기는 이런 구조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모교육 보드게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보드게임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준비했고요. 관심 있는 게임들 직접 사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시간은 이제 둘이서 하기 좋은 보드게임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